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의 붕괴라는 어떤 네티즌 분의 글, 그걸 그때 한번 리뷰했던 그 영상이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사단, 뭐 혼인 감소, 저출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가부장제의 붕괴,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공동체의 붕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단이 난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모델로 본다면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모델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좀 섞어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유럽 쪽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가부장제로 약간 회귀하기보다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남녀 여자 올려치기 계속하고 남자는 내려치기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처럼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 같은 경우는 이민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 병자예요, 병자. 지금 8월 10일 날 나왔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커지는 뭐 세 가지 이유 하면서 쭉 엄청나게 긴 기사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 GDP가 16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리고 EU의 27개 국가는 14조 달러.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추산하기로는 2028년이 되면 EU 같은 경우는 21조, 미국 같은 경우는 32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할까요? 유럽은 제가 볼 때 장기적인 국가 전력을, 경쟁력을 키우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 그나마 잘 나가고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독일도 요즘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나마 독일이 잘 나갔던 게 자동차가 제일 큰 포지션이었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발빠르게 일단 적응을 못했어요, 독일은. 그러면서 이제 성장 동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그나마 조금 강세였던 게 금융업이었는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파산을 했죠.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유럽의 은행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최근 실적을 보면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유럽이 버티고 있는 게, 그동안 유럽이 과거 선조들이 벌어놓았던, 남겨놓았던 유산으로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유럽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유럽 제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봐야 뭐 관광이라든가 뭐 명품 정도,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유럽 모델이 좋은 걸까? 저는 유럽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굳이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모델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민 정책을 펼치기로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유럽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가 봐요. 조금 고급 인력을 많이 데려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막상 고급 인력이 한국에 왜 와요? 뭐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지 왜 한국에 올까요? 어중간한 사람이 오면 자국민과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고급 인력을 데려오겠다, 뭐 외국인을 들여오겠다, 일단 시범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가사 도우미예요. 저는 좀 이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만약에 굳이 고급 인력을 데려오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유학을 좀 받는다면, 정부에서도 장학금 같은 걸 주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필리핀 가사 도우미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이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대국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일본이 한참 이제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부각을 드러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성 역할의 분담을 철저하게 했었던 가부장제 덕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같은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 비해서 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내조를 많이 하는 특징을 보였잖아요, 과거부터. 그리고 이제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에 충실했습니다. 회사에 충성했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을 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가부장제로 본다면 아시아권, 특히 가부장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그거를 극단으로 간 나라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거를 지킴으로써 남자들이 일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회사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실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사기 캐릭터인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제가 볼 때 넘버원까지 찍은 나라잖아요. 미국하고 맞짱도 한번 떠보고 또 경제로도 미국하고 한번 맞짱 떠보려고 했던 그런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미국한테 프라자 합의를 강제로 이제 맺게 되면서 결국은 힘을 많이 잃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저는 가부장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부장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게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저는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90년대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작살이 나기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갔잖아요. 한강의 기적,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 철저한 역할 분담이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 그리고 우리가 뭐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분업화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분업화는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가부장제 때문에 저는 이만큼 왔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졌죠. 2000년대 이후로 확실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원동력도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하만사성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런 말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집안이 화목합니까? 물론 화목한 집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화목하지 않은 집안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국가가 또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조던 피터슨도 인류 발전의 가장 효율적 제도가 가부장제적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이유가 과거 뭐 1800년부터 확실히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잖아요.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도 엄청나게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이유가 가부장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남녀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죠. 일본의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권도 남자들한테 니네가 일에만 집중해라, 여성들한테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딱 분담을 딱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출산 고령화를 지금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에서 돈을 쫙 빼요. 빼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일본에 지금 몰빵 중이에요. 그들이 왜 일본에 몰빵 중일까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에 일단 배팅을 한 겁니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옛날처럼 부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 중국 경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일본 경제는 뭐 한국 경제라든가 유럽 경제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가부장제는 남자한테도 일종의 족쇄입니다. 즉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아도 그만큼 책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일할 이유가 없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채널 하면서 요거를 많이 다루기 전에는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지를 이해를 좀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세대 차이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공부하고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혼할 메리트가 사실 제가 봐도 별로 안 보여요. 남자가 만약에 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존중, 배려, 감사 이거를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책임만 있죠. 열심히 돈 벌어야 오는 책임만 있고, 그렇다고 뭐 남자의 어떤 본능인 섹스라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잭스리스 부부가 대한민국의 40%니까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여성이 좋은 여성인 줄 알고 결혼을 한 남자들 중에
결혼한 이후에 돌변하는 여성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스탑 널커죠. 이런 실패 사례도 너무 많은 거야. 주변에도 보면. 다들 있을 거예요. 저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야. 결혼할 때도 비용도 남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이혼할 때도 남자의 재산이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부 이런 쪽에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건지 일단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이거 브레이크 안 걸리면요 진짜 국가 소멸한다니까? 뭐 이민 받아서 뭐 해결되겠지? 뭐 이민 받아서 해결됐다면 유럽이 이렇게 요즘 경제가 안 좋겠습니까? 지금 유럽 있잖아요. 망했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거 과거 선조들의 유산으로 버티는 거지 유럽도 지금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나갔던 독일도 이제 실적이 그 경제가 안 좋아요. IMF에서도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 낮춘 게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독일이에요. 다른 나라는 상향했는데 독일이 그나마 잘 나갔던 게 자동차인데 전기차 시장이 도래되면서 여기도 마탱이 가고 있어. 유럽이 그나마 좀 먹고 살았던 이유가 금융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크레딧 스위스 망했죠. 파산했고 도이치뱅크라든가 BNP 파리바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뭐 위험하다,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나마 뭐 관광, 그것도 선조들의 유산이죠. 뭐 명품, 뭐 이런 거 말고 뭐 유럽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유럽의 남자들이 가부장제가 붕괴가 되면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 많은 수가 동거가 많아졌고 혼외 출산이 많아지면서 남자가 이제 책임 안 지도 되는 분위기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자기 먹고 살 만큼만 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유럽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부장제를 유지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고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연평균 근로시간 해가지고 미국이 1811시간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1500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러면 EU 평균은 미국의 20% 정도 적은 거예요. 이탈리아 1690시간, 뭐 영국 1500시간, 프랑스 1500시간, 독일 1300시간. 훨씬 잘 사는 미국이 일도 더 많이 해요. 유럽은 일 열심히 안 해요. 상대적으로. 물론 어느 게 좋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근로시간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가부장제의 붕괴. 남자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혼외 출산 비율이 아마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높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한번 데이터를 확인 안 하고 왔는데 아마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유럽처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남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또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에서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